소득세다. 부자들한테까지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 워낙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재난 상황을 맞으면서 급부상한 제도가 바로 있죠. 재난기본소득인데요. 급기야 4.15 총선에서도 이 이슈로 등장을 했었고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까지 관심이 간 것 같은데, 자, 기본소득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재난기본소득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바로 소득의 미래, 관련 책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랩 2050 이렇게 읽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원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재난기본소득 이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재난을 어떤 계기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이런 지원금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나눠주는 소득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난기본소득은 완전히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소득을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지급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총선 이후에 아마 한 달 안에 아마 이 논의가 다 정리돼서 국회 논의 끝나서 지급이 아마 될 걸로 보입니다. 5월 중에는 지급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급적 빨리 당기겠다고 모든 정당이 그랬었고. 근데 이제 개념으로 보면 재난지원금은 이런 거예요. 산불이 나면은 불탄 이 농가나 이런데 정부가 가서 나중에 수리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보상금을 주기도 하고. 그거는 그분이 어쩔 수 없는 재난적 상황에 부닥쳐서 그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생긴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같이 모은 세금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해일이 일어나면은 어가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는데 그 어가들도 도와드려야 돼요. 재난 이후에 보상, 복구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19가 어떤 재난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 재난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또 소득 재난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장사 안 되셔서 매출 줄어들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떨려 나가죠. 해고되고. 이런 프리랜서들이 일감이 없어서 소득을 줄고, 이렇게 소득이 주는 게 재난일 때는 소득을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도 어쨌든 우리한테 큰 타격을 줬지만 또 걱정이 이게 경제 문제로 불거져서 혹시 2차 타격이 올까 안 올까 이런 거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특수한 재난에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경제를 좀 이렇게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래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소비는 굉장히 일정합니다. 매달 얼마씩을 지출을 하고, 소득은 최대한 일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들쭉날쭉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디서 빌린다든지 해서 이 돈을 메꿔 놓죠. 근데 갑자기 재난이 와서 소득이 확 줄었을 때는 갑자기 많은 분들이 구매력이 없어져서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소비 지출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다른 측면을 보면은 이렇게 소비가 되는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기업으로 들어가고 고용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면은 갑자기 이 매출이 줄어서 기업들과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용도 일어나지 않죠. 고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경제가 악순환이 일어나서 굉장한 침체로 갈 수가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여기를 조금 메꿔주면 한시적으로 소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구매력 저하를 막는 겁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그래서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부자들한테까지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또 동시에 아니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하냐? 선별하는 사이에 시간도 가고 그 사이에 이 불평등, 그 사이에,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이번에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거 선별적으로 주느냐, 맞습니다. 전 국민한테 주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한테 지급한 다음에 올해가 다 끝난 다음에 올해 번 돈을 정산해서 연말정산 하듯이 정산해서 더 많이 번 분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별로 없었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받은 재난지원금을 그냥 가지고 계시고, 소득이 올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많았던 분들은 재난지원금 받은 거 다시 다 세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연말정산해서 직장인들이 환급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분들이 소득이 줄고 어떤 분들이 소득이 작은지를 빨리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득을 줄 세워서 그 하위 70%한테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지금 언급이 됐었습니다. 최종 확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급된 방식으로 간다고 해도 보험료가 재작년 기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재작년이라는 얘기가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땡겨도 작년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분들은 이거 어떻게 이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지급하고 나중에 이 정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단 지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면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끝까지 반대하더라고요. 지금 선별해서 주자. 또 왜 이 논리하고 또 부딪히는 건지 잘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선별의 도구만데 복지 정책에서 보수적인 입장, 전통적인 입장은 네. 계속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선별해서 그분들에게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이게 과거의 복지 논리인데 최근에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는 잘 안 맞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부 관료들은 과거 논리에 좀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궁금해진 건 재난 기본소득하고 기본소득하고 이름은 똑같이 기본소득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뭐 생각이나 철학 같은 것도 아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상당히 근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원론적으로는 비슷하다. 그렇죠. 한시적이지만 조건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 수당 중에서 조건 없는 수당이 도입된 지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동 수당이 사실은 조건 없이 보편적인 수당이에요. 아동한테 대해서만, 그 7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그 정도가 이제 최근에 도입된 아주 그나마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인데요. 재난지원금은 어쨌든 지금 정부 안대로 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70%가 혜택을 보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조건 없는 수당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근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기본소득제는 평생 동안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돈을 국가가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정부안은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하는데 이건 기본소득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지급해야 돼요. 또 기본소득은 네, 개인으로? 그렇죠. 개인한테 지급해야 왜 하는 그렇게 개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가구가 아니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다니는 개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용이 된다든지 또 해고를 당한다든지 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다든지 이거 다 개인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가구 단위가 지금 점점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 게 많은 가구들이 사실은 해체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고 실제 4인 가구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가장들이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을 위해서 쓴다든지 사실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그런 일도 많이 생겨요. 가부장제를 더 강화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복지가 좀 북유럽식의 복지고 조금 최근에 흐름을 타고 있는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이 좀 필요 없다. 그런 거 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쪽도 있잖아요.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왜 지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장 큰 건 소득의 불안이죠. 소득의 불안, 일자리의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일단 비단 뭐 인공지능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계와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불안정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제조업 일자리인데요. 제조업 고용 비중이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 선진국들을 보면 우리보다 앞선 자본주의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일단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고, 근데 새로 생긴 일자리들을 보면 그게 플랫폼 노동하는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분들이시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렇게 소득이 들쭉날쭉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필요한 돈은 소비해야 되는 돈은 일정하게 쭉 매달 발생을 하는데 그걸 맞춰주기 위한 좋은 방법이 평생 고용되어서 매달 일정한 액수의 월급을 받아서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는 게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들쭉날쭉해지니까 여길 누군가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메꿔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거대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쭉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자산까지 축적하면서 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쭉 떨어져서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들쭉날쭉한 부분을 좀 평탄하게 해줘서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이제 기본소득제 취지죠. 네. 그런데 여기 또 항상 이렇게 기본소득이 나오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유럽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을 우파 보수주의에서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그 이유는 기본소득이야말로 근로의욕을 높인다. 그래서 온갖 실험들이 좀 진행이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이 우파에서 우리나라 보수 쪽에서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기본소득이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복지에 비해서는 근로의욕을 상승시킨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아, 전통적인 전통적인 복지보다는요? 복지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집중되고 아. 그게 전통적인 복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면 이 복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좀 줄어들죠. 아무래도. 유럽 보수 쪽 그렇죠. 주장처럼.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는 근로의욕을 고취한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얘기하는 게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가리지 않고 다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로의욕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는 게 경제학계의 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예를 들어 뭐 스위스처럼 그렇게 많이 뭐 몇백만 원이었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시도했던 게 한.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기본소득 운동가들이 주장했던 게 우리 돈으로 한 월 300만 원 정도. 월 300만 원. 네, 그 정도. 어쨌든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재원이 도대체 어떻게 마련해요?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한 7, 8만 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또 300만 원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재원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제가 연구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소득세가 누진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사실 소득세 많이 내셔야 되는데 지금 덜 내고 계세요. 할로 되는 소득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 다 잡아내고 하면 월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는 그 얘기했다. 그러면 월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그냥 모르겠고 그냥 드릴게요. Round one, fight.